어느 집에 들어가 보면 집안이 단정하게 정리된 집이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바닥이 정리되어 있고 거실에도 물건이 많지 않아 집안이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오래 살다 보면 물건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마련인데도 그런 집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공간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어떤 집은 현관부터 물건이 여러 개 놓여 있고 거실에 들어서면 여기저기 물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어지럽게 살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조금씩 모인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쌓인 물건들이 어느 순간 집 안 공간을 조금씩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은 노년 생활에서 반복해서 보이는 장면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물건이 많아지면서 생활이 복잡해지는 장면, 언젠가 쓸 것 같아 못 버리는 장면, 아끼는 물건을 꺼내지 못하고 모셔두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변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사는 생활. 동네 복지관 수업이 끝나고 몇몇 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집은 청소를 해도 끝이 없어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같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청소할 곳이 생겨도 물건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닥을 닦으려면 먼저 바닥에 놓인 것들을 어딘가로 옮겨야 합니다. 선반을 닦으려면 위에 놓인 물건들을 내려야 합니다. 그 물건들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청소를 했는데도 집이 달라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 자체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반면 물건이 적은 집에 사는 분들은 청소가 빠릅니다. 바닥에 딱히 옮길 것이 없으니 바로 걸레질이 됩니다. 선반에도 몇 가지 없으니 금방 닦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안 한 바퀴 정리하는데 10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집이 작아서가 아니라 물건이 많지 않아서 가능한 일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이 단정하면 그날 하루가 다르게 시작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라면 조금 어수선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루 시작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공원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과 거실이 어수선하면 그 기분이 금방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공간이 단정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집이 깔끔하면 손님을 부르기도 편합니다. 옛 친구한테서 요즘 한번 들르게라는 연락이 오면 반가운 마음. 한켠에 집이 어수선한데라는 걱정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실을 치워야 하고, 방도 정리해야 하고, 주방도 좀 살펴야 하고, 준비할 것들이 많아지면 반갑던 마음이 점점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이번엔 그냥 밖에서 보자는 말이 나옵니다. 집에 물건이 많으면 손님이 온다는 연락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리된 집에서 사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구석구석 청소하는 게 아니라 물건 자체가 많지 않아서 어지러울 것이 별로 없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유지되면 집이 언제나 어느 정도 단정합니다. 손님이 와도 크게 허둥댈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물건이 많아질수록 생활이 복잡해집니다.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창고를 정리했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공구들이 한가득 나왔다고 했습니다. 같은 것이 3개씩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있는지 몰랐으니 없다고 생각해서 또 샀던 겁니다. 그 공구들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결국 창고에 다시 밀어 넣었다는 말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무엇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해서 또 사게 됩니다. 사놓은 것들이 쌓이면 더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이 조용히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서 된장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하나 더 사오는 일, 약국에서 파스를 사왔더니 서랍 안에 이미 2통이 있던 일, 이런 일들이 쌓이면 생활이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리다 같은 동네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가 시작되면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방 옷장이 가득 찬데 막상 입을 것이 없어요. 옷이 많은데 입을 것이 없다는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옷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무엇을 입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꺼내보고 다시 넣고 또 꺼내보고 다시 넣다 보면 옷장 앞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건이 많으면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안경이 어디 있는지, 리모컨이 어디 갔는지, 약이 어느 서랍인지 매일 이런 것들을 찾는데 힘을 씁니다. 물건이 많고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늘 찾아다녀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찾으면 됐지만 나이가 들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조금씩 더 힘들어집니다. 물건을 관리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게 닦아야 하고 상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자리가 없어지면 새로 정리해야 합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이 일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물건 관리에 드는 시간과 힘이 쌓이면 정작 좋아하는 일을 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자식들이 이사를 도우러 와서 짐을 싸다 보면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물건이 너무 많으면 그 결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견 차이도 생깁니다. 자식은 이건 안 쓰는 것 같다고 하고 부모는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짐 정리를 도우러 왔다가 말다툼이 생기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사 후에 연락이 조금 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이 단순하면 결정할 것이 줄어듭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지 고민이 없고 무엇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청소하다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지 않습니다.
그 여유가 하루 안에 조용히 생겨납니다. 세 번째,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병원 대기실에서 이런 대화가 들린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얼마 전에 방 정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 보따리 버리려고 꺼내놨더니 다 쓸 것 같아 도로 넣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가끔 쓰는 거고, 이건 나중에 쓸 것 같고, 이건 버리기 아깝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옆에 앉은 분이 웃으면서 저도 꼭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쓸 것 같다는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아깝다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어렵게 살아온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물건을 버린다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물건이 계속 쌓여온 것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쓸 것 같다는 물건이 실제로 쓰이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창고나 베란다 한쪽에 몇 년째 있는 물건들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대부분은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것들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딸이 드라이어를 새 것으로 사줬는데 기존에 쓰던 것이 아직 고장난 것도 아니니까 버리기 아깝다고 두 개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쓰고 하나는 선반 위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그 위에 또 뭔가 쌓이고 선반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올 때마다 선반이 어수선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멀쩡한 걸 왜 버려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딸은 새 물건을 사다 주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버리면 꼭 필요한 때가 생긴다는 경험에서 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버린 다음 날 딱 그게 필요한 상황이 생겼던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이번엔 버리지 말자는 판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을 위해 몇 년 동안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릴지 말지 오래 고민되는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상자에 담아 눈에 안 띄는 곳에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꺼낼 일이 없었다면 버려도 괜찮은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방법이 결정을 조금 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이 절약 정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지금 이 몸으로 실제로 쓰는 것들만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생활에 맞게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아끼는 물건일수록 꺼내지 못하고 모셔두는 생활. 명절에 자식 집을 방문했을 때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며느리가 새로 장만한 그릇 세트가 찬장 안에 가지런히 들어있는데 정작 밥상에는 오래된 그릇들이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물어보면 이건 좋은 거라 아까워서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좋은 것일수록 아껴두다가 정작 쓰지 못하는 것. 이것은 자식 집에서만 보이는 장면이 아닙니다. 어른들 집에도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선물 받은 찻잔 세트, 좋은 날 쓰려고 사놓은 이불,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걸어둔 옷, 결혼 기념일 같은 날에 마시려고 아껴둔 와인이나 좋은 차. 그런데 그 특별한 날이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더라도 이날이 맞나 싶어 또 아낍니다. 그러다 찻잔은 찬장 안에서 색이 바래고 이불은 몇 년째 비닐에 쌓여 있고 옷은 사이즈가 맞지 않게 됩니다. 동네 카페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이웃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정리를 하다 보니 한 번도 쓰지 않은 좋은 수건이 한가득 나왔다고 했습니다. 손님 오면 쓰려고 아껴뒀는데 그 손님이 언제 왔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한동안 자리에 앉은 분들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강하면 정작 그것을 쓸 날이 오지 않습니다. 매일 쓰는 평범한 것들은 낡아가는데 좋은 것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물건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찻잔은 차를 담아야 찻잔이고 옷은 입어야 옷입니다. 오늘 좋은 찻잔을 꺼내서 오후에 혼자 차 한 잔 마셔도 됩니다. 특별한 손님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아끼던 수건을 꺼내서 오늘부터 쓰기 시작해도 됩니다. 아끼는 옷이 있다면 오늘 복지관 갈 때 입고 나가도 됩니다. 좋은 것은 좋은 날에 쓰는 것이 맞는데 오늘 이 하루가 이미 충분히 좋은 날입니다. 물건은 쓸 때 의미가 있습니다. 찬장 안에 있는 동안은 그냥 물건입니다. 꺼내서 손에 들고 쓰는 순간 그 물건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아끼는 것을 꺼내 쓰기 시작하면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매일 쓰는 것들이 조금 더 반듯해지고 생활이 조금 더 단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지 않을 좋은 물건들을 모아두는 것보다 지금 자주 쓰는 물건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편이 생활에 더 도움이 됩니다. 좋은 수건 한 장이 매일 아침 기분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 작은 차이가 하루하루에 쌓입니다. 5번째, 물건을 줄이면 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몇 해 전부터 조금씩 물건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창고부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손대지 않은 공구들, 쓰지 않는 운동기구, 포장도 안 뜯은 채 쌓여있던 것들을 추린 겁니다. 처음에는 뭘 버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눈에 안 띄는 것부터 골랐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몇 박스 정리하고 나니 창고에 처음으로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빈 공간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꽉 차 있던 것이 조금 여유가 생기니 기분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기분에 이끌려 거실 서랍도 열어봤고 옷장도 들여다봤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서랍 하나씩만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고 나니 집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청소였습니다. 예전에는 청소기를 돌리려면 먼저 바닥에 있는 것들을 치워야 해서 청소 준비만 30분이 걸렸는데
정리가 된 이후로는 그냥 청소기를 꺼내 바로 밀면 됐다고 했습니다. 물건 치우는 시간이 없어지니 청소가 가벼워졌고, 그러다 보니 청소를 더 자주 하게 됐습니다. 집이 더 깔끔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것은 물건을 찾는 일이 줄었다는 겁니다. 물건이 많을 때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서랍마다 열어보고 찾아다녔는데, 줄이고 나니 물건이 어디 있는지 대강 파악이 됐습니다. 가위는 여기, 안경은 저기, 리모컨은 이 자리. 찾아다니는 시간이 사라지니 그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이 단정해지면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편해집니다. 예전엔 오면 금방 일어서던 딸이 이제는 더 오래 있다 간다고 했습니다. 어디 앉아야 할지 고민 없이 소파에 바로 앉고 집안이 답답하지 않으니 이야기가 더 오래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식 방문이 조금 더 잦아지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새로 사는 것도 신중해집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것 같으면 그냥 샀는데 정리를 몇 번 해보고 나니 물건을 들여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사면 어디에 두지?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물건이 다시 쌓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물건을 줄이는 일이 처음에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나면 조금씩 감이 잡힙니다. 한 번에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랍 하나, 선반 하나, 상자 하나씩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 작은 정리들이 모이면 어느 날 집이 달라져 있습니다. 6번째, 물건 정리는 결국 마음 정리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손이 멈칫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배우자가 쓰던 물건, 자식들이 어렸을 때 쓰던 것들, 오랜 직장 생활의 흔적들. 그것들을 버린다는 것이 그 시절을 지우는 것 같아서 손이 안 나가는 겁니다. 이건 물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물건에 기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물건은 그 시절을 기억하게 해주는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물건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은 물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손이 안 나가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은 남겨도 됩니다. 다만 그 소중한 것들이 수십 개, 수백 개라면 그 안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소중한 것이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간직하고 싶은 것 몇 가지를 고르는 일이 오히려 그 기억을 더 선명하게 남겨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몇 해가 지나도록 남편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옷이 옷장 한쪽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서랍 안에 남편이 쓰던 소품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물건들이 남편의 흔적 같아서 위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슬퍼진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했습니다. 남편 옷 중에서 자식들이 가져가고 싶다는 것은 나눠주고 나머지는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물건 몇 가지는 작은 상자에 담아 잘 보이는 선반 위에 두었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나니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슬픔이 더 단정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건 정리가 감정 정리와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들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시간이 그 물건에 담긴 시절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절이 좋았건 힘들었건 간에 그것을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과정이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해줍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집이 가벼워집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생활이 조금씩 단순해지고 어느 순간 집 안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다는 말을 합니다.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책 한 권 펼치는 것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노년의 하루를 채웁니다. 물건을 줄이는 일은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생활에 맞게 다시 고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고른 것들로 채워진 공간이 노년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